많이 갔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나의 스토리를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유사단을 선택을 했고 제가 이 일을 왜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걸었는지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조경 일을 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오래됐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자랄 때에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서 직장생활 오래 하고 정년이 될 때까지 다니면 그게 최고다. 저도 그렇게 세뇌를 받고 자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직장생활 안에서 버는 만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은 어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시고 아이가 5이에요, 저희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좀 쪼들렸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컸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이렇게 한 이유도 내가 직장을 다녀서 경제권이 있어야 친정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돈을 모아서 항상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40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40이 지나면 내가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뭔가 노후 준비를 해서 당당하게 퇴직을 하리라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적금과 보험금은 왜 제가 이걸 써놨냐면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연금이나 이런 거는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5년, 10년 만기가 있으면 그거 다 채워요. 힘들어도 다녀. 왜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거 납입 못 하잖아요. 그거 맞췄죠. 그러면 만기 끝나면 또 들어요. 그러면 내가 또 그거를 위해서 또 다녀. 그렇게 30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재밌죠? 다들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이도 사실은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처럼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살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영향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충분한 영향을 먹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불임의 원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막상 낳았어요. 정말 소중하게 8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2007년도에 우리 유경란 스타님의 모유수유 분이 있었던 그 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정작 저는 그 귀한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못하고 100일도 안 돼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직장생활을 끝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것도 버텨내면서 그렇게 버텨내다 보니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일량, 스트레스, 조경이라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갑상선 수술도 하게 되고 난소종양도 생기고 지금 여기에는 불과 몇 개만 올려져 있지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온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고 단순하게 남들이 40이 되면 아프다고 하니까 나도 그래서 늙어서 조금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굉장히 힘든 몸으로 밤에 추운데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투잡을 하고 계시죠. 저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40에 그만둘 거라고 했지만 회사에 정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가 일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로는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유산화를 병행을 하고 있고 저는 곧 퇴사를 결정을 하고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아직 반려가 돼가지고 수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사업, 내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은퇴 준비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돈을 벌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보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푸드, 채식 베이킹, 그리고 아동요리 지도사 같은 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나름은 요즘에 뜨는 먹거리가 이제 보통 비건 베이킹, 또 생식, 채식 이런 게 아이템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들한테도 좋은 먹거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런 거를 머리에 심어주고 싶어서
이런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일로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해도 버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서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은 현금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잘 되면 힘들어지고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날리게 될 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조금 멈춰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이 일을 뒤로 하고 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항상 또 막연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장사하는 건 적었다고 했잖아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조경을 전공하다 보니까 숲해설가 자격을 따서 아이들이랑 같이 숲에서 놀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건강을 전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돈은 벌지 못해도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해서 내가 이 사회에 뭔가 좀 공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 유산화라는 일이 저에게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랑 다 똑같으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대가 주시나요? 누가 다 가져가요? 그 대가? 오너가 다 가져가죠. 그렇죠? 저도 제 시간, 노력, 진짜 온 열정을 다 쏟았어요. 저는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했고요. 인간관계도 없었고 매일 야근했고 뭐 주말마다 나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미 아프고 난 다음에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노동 수익의 한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빨리 하고요. 저 눈이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화면을 2개를 놓고 해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계점에 이제 뭔가 내가 조금 그 미래에 대한 대비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를 압박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관계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간자 입장이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생각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밑에 직원들의 생각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윗선들한테는 제가 정당하게 뭔가를 요청하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아래 직원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밑에 직원들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계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의 적신호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일을 유산화를 이제 일로 받고, 그리고 저는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20대 초반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도 서울에 작은 집 하나 만들고 사고 또 애들 낳아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다. 근데 딱 그걸 이뤘어요. 이루고 났는데 제가 아팠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가 사실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화로 전향을 하면서 제가 좀 나름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게 저한테 어떤 작용을 했는지를 공부를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 사업 아이템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했는데 하나씩 해보면, 제가 95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게 올림픽 때 88년도에 최저임금제 도입됐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근로자들이 조금 이제 뭔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시기고, 95년도랑 2024년도 지금 비교를 해보면 급여가 한 8배 정도 올랐어요. 우리 지금 받는 최저임금을 따져보면. 그런데 물가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생필품 이런 거는 8배만 올랐나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버는 이 직장에 있는 월급이나 그런 소득으로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오늘 저희 오전에 교육 들어보니까 저는 서민이나 아니면 그 밑에 단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산화는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 이 유산화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제 인생은 달라졌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까 전에 공부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짜 내가 시간 쓰고 내 몸 쓰고 해야만 겨우 받는 그 월급 다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서 한 3일 만에 나와서 일을 했고요. 또 아기를 이제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침상에 탁자를 놓고 일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내 노동력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소득 구조였고, 유산화라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가 일을 지금 현재는 내가 일을 투자하면 예를 들면 0.8올 수도 있고 0.5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이 5년, 10년이 저처럼 30년을 일한다고 하면 내가 일을 투자하면 그 후에는 아마 수천만 시간이나 아니면 수천만 배의 뭔가 대가가 지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상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단톡방에다 이걸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뭐냐, 22년도 1월 3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게 뭐냐, 미래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국내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라는 보고서에 1위부터 30위까지 그 직업, 앞으로 유망한 직업군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3위하고 4위를 보면 지금 3위가 의료보건 분야의 건강기능식품 상담사예요. 그리고 4위가 모바일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저희죠. 유산하죠. 그게 지금 3, 4위에 랭킹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이 글로벌 웰니스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영양제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보시면 부동산, 웰니스 라이프 부동산, 그 다음에 관광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는 체중 감량, 그 다음에 피트니스 말고 미용 노화, 또 보안 대책, 의학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 여기 있는 수치상으로 한 3,000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그래서 이 시장은 반드시 될 거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제품을 먹고 체험을 했고 건강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한 가구당 최소한 36만 원 정도의 소비를 매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미팅을 가보면 실제로 36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홍삼, 다른 어떤 식품으로 해서 거의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누구나 다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4년, 우리 코로나 4년 동안 유산화코리의 성장은 25%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유산화코리는 570% 성장 안 했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5%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5조 4천억 정도의 그 건강기능식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15년, 10년 후에는 100조의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저는 돈을 벌지 못했잖아요. 저는 돈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거든요. 제 회사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산화라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돈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래야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산화가 비전이 있는 일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가의 원리가 되는 소득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신직업군, 그다음에 웰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그다음에 직접 판매 시장의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 저는 마지막에 이 일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이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산화는 내가 건강해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시장성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 안에서 굉장한 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확신을 했고, 제가 요즘에 미팅을 하다 보면 카페가 요즘에 굉장히 대형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페를 하고 싶었어요. 카페 안에다가 관광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그 시골에 차가 아주 빽빽하게 주차장을 채우고 있거든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손님도 꽉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내가 유산을 선택하기 참 잘합니다. 나는 이 커피숍에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지 저렇게 일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요번에 푸꾸을 가면서 이 네일을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 처음 해봤는데, 네일을 하러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영양을 간다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관리받고 싶다, 관리를 받고 이제 있으니까 자기도 그 원장님도 네일 관리를 다른 데서 받고 싶은, 자기도 관리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미팅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보면서 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똑같은 얘기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원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은 그냥 내 소비 경험을 그냥 공유하고 연결하면 다 되는 일이고요. 특별하게 할 게 없죠. 제가 필요한 건 없고 그냥 정보 드리고 그러면은 나에게 소득이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유산화가 답이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유산화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유산화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